자본 생산성 소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본주의의 주인은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자본.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캐피탈리즘. 자본이 있으면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자본이 없으면 부림을 당합니다. 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스템이니까. 세상 살기 쉽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본을 얻기가 쉽지 않다예요. 자본을 얻기가. 그래서 자본 생산성 소득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예요. 전부. 고소득을 얻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을 얻으시려면 누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생산성,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야 돼요. 프로덕티비티가 높으려면은 자본을 가져야 돼요. 자본. 애터미 사업가들의 자본은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입니다. 자, 사회자본은 인맥이에요.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를 사회학자들은 소셜 캐피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회자본이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사회자본은. 그러니까 사회자본과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 질에 따라서 애터미 사업자들의 소득은 결정됩니다. 그것은 마치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고기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크면 뭐예요? 그 찢어져버리면 뭐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그물의 사이즈와 퀄리티를 높이는 게 애터미 사업자의 일의 전부야. 이게 전부라고요. 전부야. 자, 그래서 이게 흡인력이 생겨야 돼. 흡인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이순신 장군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이것은 흡인력은 두 가지에서 나눕니다. 인격과 능력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존경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 따라가. 그러나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무능해, 그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력이 되고 여기 득심이 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게 리더십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능력. 인간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비인지 능력이라고 나누어요. 인지 능력은 우리 IQ와 관계되는 거예요. 지식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어떤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지 능력인데 이것은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그 중요도가 점점 떨어져.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했습니다. 머리 무지 좋아가지고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사법시험에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 존경받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도대체 인간의 능력을, 아니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첫 번째 가정은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IQ다. 그래서 IQ를 가지고 IQ 135 이상의 천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70년간 추적했는데 설명이 하나도 안 돼. 다시 말하면 그 결론, 인간의 일생은 IQ로 설명할 수 없다. 미국에서 내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비인지 능력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이죠. 인성적 특성. 여기에서 이제 인격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뢰.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은 신뢰입니다. 자, 신뢰가 뭐냐 하는 것은요, 서양에서는 그 대표적인 걸 다몬과 핀티아스를 신뢰의 대표적인 예로 칩니다. 다몬과 핀티아스,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핀티아스라는 젊은이가 시라큐스 왕국의 왕을 비난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돼. 그런데 핀티아스는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일도 처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형당하기 전에 집에를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왕에게 내가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에를 좀 갔다 오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왕이 허락하겠어요? 너 도망가려고 그랬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왕이야. 이때 다몬이라는 친구가 내가 저놈 대신, 저 친구 대신 내가 감옥에 있겠다. 저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사형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그래라. 그러고 이제 핀티아스는 고향에 부모님께 인사하라고 보내고 다몬을 감옥에 가두었어. 근데 사형시키기 1초 전까지 안 와. 1초 전은 좀 그러나 1분 전까지 안 와. 그러니까 간수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야. 봐라 임마, 네가 친구라고 그러더니 안 오지 않냐. 그러니까 다몬이 거기서 핏대를 냅니다. 높이대자는 핏대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몰라서 그렇단 말이야. 내 친구를 분명히 오다가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곧 올 거다. 그런데 정말 사형 일보 전에 도착한 거야. 물어보니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헐레벌떡 뛰어온 거야. 그래서 왕은 두 사람을 방면해 줍니다. 방면해 주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도 너희 둘과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거부합니다. No. 왜냐하면 당신과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이 이 친구 대신 죽어주겠어요? 이게 그래서 다몬과 핀티아스는 서양에서 우정, 친구의 대명사로 쓰이는 게 다몬과 핀티아스입니다. 그럼 동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동양에서는 관포지교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춘추시대 관중과 포수가의 친구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관중이고 이게 포수기예요. 둘 다 이게 중마고우입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죠. 이 나라 두 사람 다 제 나라 사람이에요. 이 당시 임금이 영공이라는 임금인데 군주인데 이게 좀 얼떨떨한 친구 해가지고 자기 사촌 동생인 공손무지라는 놈이 무지하게도 때려 죽였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왕자가 둘이야. 그런데 이 관중은 형인 규를 섬기고 포수는 소백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손무지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나라 밖으로 도망갈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어머니 고향이 어디냐면 노나라야. 노나라. 멀리 있는 노나라라고. 그러니까 장남인 규는 관중과 함께 노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소백은 동생은 포수기 모시고 바로 옆에 있는 거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켰던 공손무지란 놈이 무지의 부하가 또 공손무지를 살해해버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 나라가 임금이 없어져 버렸어. 제 나라가 임금 자리가 빈자리야. 그럼 둘 다 왕자야. 그러니까 어때요? 먼저 와서 차지하는 놈이 임자야. 먼저 와서 차지하는 놈이 임자야. 그런데 문제는 동생 소백, 포수기 모시고 간 동생 소백이 있는 그 나라가 제 나라에 가까워. 노나라, 요 관중이 모시고 간 공자규 왕자입니다. 노나라는 그게 주공이 분봉한 나라여 가지고 예절과 절차가 복잡해. 왕자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빨리 오겠어요? 소백이 빨리 가. 그걸 머리 좋은 관중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중은 틀림없이 소백이 빨리 간다. 그래서 소백이 가는 길에다가 자기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소백을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매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포수기 소백을 모시고 와. 그러니까 관중은 그 잘 쏘는 활로 힘껏 소백을 쏘아버렸어. 그런데 소백의 배 정통으로 맞아버렸어. 정통으로. 그러니까 소백은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관중은 이제 임금 자리는 규 거다, 내 거다 하고 갔어. 근데 소백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활을 맞으니까 어때요?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구나. 활이 어디에 맞았느냐? 요 허리띠에 맞았어. 여기에 쇠. 여기에 맞았어.
말에 떨어지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은 척 한 거예요. 그래도 머리가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렇죠? 어떤 놈이 쐈어. 그럼 어때요? 또 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에 떨어지면서 죽은 척 하고 있으니까 관중은 죽은 줄 알고 간 거야,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소백은 어떻게 했어요? 제 나라가 가서 임금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제환공이라는 임금이에요. 굉장한 임금입니다. 그 정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제환공은 임금이 돼가지고 노나라에 요구를 합니다. 규를 지금 당장 죽여라. 그걸 받들고 있는 소홀이라는 대신이 있습니다. 소홀을 죽여라. 둘을 죽입니다. 그 대신 나를 쏜 관중은 내가 직접 죽일 테니 묶어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관중은 묶어가지고 함거에다 태워서 그 옛날 영화 보면 그 수레 끌고 가는 거 있죠? 그냥 거기 태워서 제 나라로 온 거야.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게야. 여러분. 그런데 환공이 관중을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나섰어요? 그 친구 포숙이 나섭니다. 포숙은 가만히 있으면 재상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또 그만한 능력과 인품이 있는 인물이라고 포숙은. 그런데 포숙이 제환공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왕께서 제 나라 하나로 충분하시다면 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제 나라가 아니고 천하를 차지하려면 저로서는 안 되고 관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벌 둘째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저보다는 형님이 낫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포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제환공은 인물이야. 그렇죠? 죽이려다가 말고 재상으로 동경합니다. 그게 관중이에요. 그만한 인물이에요. 다음에 관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이 첫 번째였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곶집이 차야 예절을 안다. 그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을 우선 경제적으로 부자를 만들지 않고서는 예절이고 나발이고 안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냐 이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제 나라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강대국으로. 그래서 제환공을 춘추시대 초대 패자로 만들어. 패자란 말은 전 중국 제국을 호령하는 패권을 갖는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관중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 관한열전, 사기열전 두 번째가 이제 관중에 쓴 건데, 그러면서 관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하고 포숙은 젊어서 장사를 했는데 항상 그 이문 중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갔다. 그런데 포숙은 나보고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저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가 여러 번 벼슬길에 나가서 계속 쫓겨났는데 포숙은 나한테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도망을 갔어. 그런데 포숙은 나한테 비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포숙은 나에게 모셔야 할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내가 모시던 공자, 왕자 규가 죽고 소울도 죽고 했는데 나는
묶여가지고 함거에 실려오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포수건 나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작은 부끄러움보다 큰 부끄러움을 얻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는 작은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큰 의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포수기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나를 속이 뒤집어지게 해도 내가 부자가 돼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친구가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아자 부모.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지만, 맞죠? 지아자 포자야. 나를 알아준 것은, 포자는 포숙의 높임말입니다. 포숙이다. 이게 사기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중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간포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를 쌓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높은 벼슬을 했던 관중의 후손보다 포수가의 후손이 10대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재상제를 물려주고 그 밑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수의 인격과 그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음덕으로 미쳐서 후손들이 10대까지 잘 살았다, 그렇게 돼 있어. 사기열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기열전에. 바로 사마천의 사기열전은 사마천의 역사관이 들어있는, 역사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대기를 쓸 것이냐 하는 걸 사마천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이건 장자에 있는 얘기입니다. 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장자가 한 말입니다. 이게 자기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 말이에요. 자, 석이라는 목수가 있었어. 근데 이 목수가 도끼를 얼마나 잘 휘두르는지 자기 친구인 미장이의 이 콧등에다가 파리 날개만큼의 진흙을 묻혀놓고 도끼를 휘둘러서 그 진흙만 벗겨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송나라의 군주라고 생각되는데 원군이라는 사람이 그럼 참 기가 막힌 기술이 있다. 내 콧등에 발라놓고 한번 휘둘러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이 못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내 친구 미장이가 죽고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서양의 비레름 텔 그 스토리가 있죠. 자기 아들 머리에다가 사과 올려놓고 쏘는 거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믿지 못하면 그거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 신뢰관계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신뢰관계를. 자, 다음. 무신분리 많이 보셨죠? 이건 너무도 유명한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 중에 이런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공자가 지금 공자가 된 것은 자공 때문입니다. 자공은 공자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고 외교가 능란하고 그다음에 이제에 능란해요. 아주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부가.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자기 스승을 알리는데 다 썼어요. 다 썼다고. 그래서 오늘날 공자라는 인물이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자, 자공이 물었어.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뭡니까? 그런데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족식이 뭐예요? 먹을 것을 풍부하게 하라. 오늘날 개념으로는 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라. 이게 정치의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다. 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라, 백성이. 두 번째, 족평. 군사력을 강하게 해라. 군사력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부국 강병을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자의 모든 사상은 민본주의예요. 백성을 어떻게 잘 살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든 말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나라가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외침을 받아서 고달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지켜줘라.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도록 나라가 해줘라 이 족병이. 세 번째 민신 그럽니다. 백성이 위정자를 정부를 믿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믿게 만들어라. 그런데 자공은 수제자야. 그러니까 좀 이 짓궂게 질문을 해. 그럼 선생님 이 중에 하나를 없애버린다면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뭘 뺄까요? 그러니까 요걸 빼라. 우선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짓궂게 또 물어. 선생님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뭘 뺄까요? 요걸 빼버려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공자가 백성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백성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싸우다 죽든 죽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그러나 민무신벌림. 위정자를, 조직을, 나라를, 국가를, 회사를 믿지 못하면 그대로 망한다. 그러면 백성이 국가 위정자를 믿지 못하면 식도 안 되고 병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있어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스폰서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조직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직급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신이에요. 트러스트. 그래서 학자들은 이 트러스트를 사회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 서로 백성이 믿느냐 못 믿느냐, 스폰서와 파트너가 믿느냐 못 믿느냐, 사업자들이 회사를 믿느냐 못 믿느냐, 요게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도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나를 믿고 파트너가 스폰서를 믿고 스폰서가 파트너를 믿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사업자들을 믿고 사업자들이 회사를 믿고 회사가 사업자들을 믿고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 지금까지 이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재처럼 사라진 것은 신뢰가 붕괴되면 그대로 무너져요. 자, 다음 뭐 이 말씀을 모르는 분 없죠? 양치기, 이소보의 낭치. 거짓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자, 다음 유황과 포사. 이건 주나라 얘기입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주나라 12대 임금이 있었는데 포사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사의 특징은 웃지를 않아. 웃지를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이 누구 옷이 궁녀의 옷이 무엇이 비단 옷이 어디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살짝 웃었어. 이 유황은 그 당시 천하가 주나라 천하니까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살짝 웃은 거야. 많이도 안 웃고. 그래서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비단은 어떻겠어요? 엄청난 고가, 고관 대작이나 입는 그런 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비단을 전부 징발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비단을 찢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 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짝만 웃지 많이 웃지를 않아.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실수를 했어. 옛날에 그 외적이 침입하면은 막에서 봉화라는 게 있죠. 봉수대 봉화라는 게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외적이 안 왔는데 봉화불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제후국들에서 장수들이 전부 군대를 이끌고 주나라 수도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맹탕이거든. 저기 안 왔어. 그거를 보고 포사가 크게 웃었어. 웃기거든. 정말 웃기거든. 장군들이 무장을 하고 수도로 달려왔는데 적은 없어. 그러자 유황이 옳다 됐다. 그래가지고 계속 봉화를 올려.
그래 그때마다 달려와. 그때마다 웃어 크게.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저기 왔어. 그래가지고 주나라 수도 호경이 초토화돼 버리고 유황은 맞아 죽습니다. 결국 포사도 잡혀 죽어. 이런 얘기가 주본기에 실려 있어요. 왜 주본기에 사마천이 그걸 실어놨겠어요? 거짓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자, 일반 수학은 100-1은 99가 맞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수학은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걸 재괴 의열이라고 합니다. 의혈. 쟤는 뚝입니다. 뚝 있죠. 뚝 제방할 때 괴는 무너질 괴자고 의는 이 개미 의자입니다. 구멍 혈자니까 개미 구멍 하나가 뭘 무너뜨린다? 큰 제방을 무너뜨린다.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조직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데미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관계는 논리적이 아니라 이거야. 10% 거짓말하면 저 사람 말은 90%는 믿을 수 있어가 아니고 100% 안 믿는다. 조그마한 실수가. 자, 소셜 캐피탈, 이 사회자본. 이 학자들이 이 인맥,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도 사회자본이지만 더 중요한 게 신뢰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신뢰가 없는 사회는 그걸 불신비용이라 그래. 불신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불신비용에 예를 들면 경찰. 불신비용이요? 경찰 15만인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돈이 다 불신비용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군대. 그런 것들이 전부 불신비용. 법원, 검찰청, 변호사 이게 뭐예요? 전 불신비용입니다. 믿지는 못해. 계약서 만드는 거 다 믿지를 못해. 인감, 패스워드 만드는 거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듯이 선진사회는 불신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회. 그러니까 어때요? 효율성이 높아요. 자,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마샬 플랜에 의해서 유럽 부흥객이요. 유럽에 원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에 원조를 해주고, 대만에 원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과 독일 요 나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시 선진국이 돼버렸어. 그렇죠? 특히 일본은 미국 다음 가는 경제 대국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국제 기구들과 학자들은 후진국에도 자본 원조, 기술 원조만 해주면 지구상에서 빈곤을 몰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얘기죠. 경제학적으로는 맞아요. 왜? 독일, 일본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렇다 이거야. 한국, 대만, 홍콩 일어나는 거 보니까 후진국에도 자본 원조와 기술 원조를 해주면 지구상의 빈곤을 몰아낼 수 있겠다. 그런데 웬걸 수십 년을 해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결론은 뭐예요? 사회자본이 부족하다. 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회자본이 부족하다. 암만 경제 원조로 해줘도 사회 발전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영원한 후진국이 돼. 부정, 부패, 게으름, 싸움 이런 것이 난무하는데 거기다가 경제 원조를 해줘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 원조를 사회 발전부터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왜? 사회 발전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신뢰관계인데 믿지를 못해. 우리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회사가 사업자들을 신뢰하고 스폰서가 파트너들을 신뢰하고 파트너가 스폰서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우리 사업자를 신뢰하고 회사를 신뢰하고 이 신뢰관계가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무너지면 그건 끝장이에요. 끝장. 자, 욕속부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욕심욕자입니다. 예. 빠를 속자
안 입을 자, 도다를 달 자. 빨리 이루려고 욕심을 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이 말도 논어에가 있는데 공자 10대 제자 중 하나인 자하가 거보라는 거대한 도시에 오늘날 같으면 시장이 됩니다. 시장. 공자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이 된 사람이 많아. 그래서 공자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무욕속,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말라. 무견소리,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욕속즉보다 빨리 이루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하고, 견소리즉 대사불서,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우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돼. 애터미 사업이 뭔지 알아야 되고, 여기서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확신을 얻지 못하면 아까 미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행동이 유발되지가 않아. 모든 결과는 행동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인생 신화를 쓰고 그것을 확실히 자기 암시를 주어서 생생하게 그걸 미래 기억을 현재의 기억으로 뇌가 착각하도록 해주면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내 행동으로 유발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유발되지 않으면 절대로 크라운 마스터 못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암시를 하라,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은 그 미래의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전두엽이 기억하도록 해서 현재 나의 행동이 유발되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기반이 튼튼하면 언젠가 크라운 마스터까지 고속도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